올해 초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을 빚은 마크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우익의 책을 통해 일본군의 강제 모집을 부정하며 다시 위안부에 대한 망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필이면 지난 제76회 광복절이었습니다. 램지어보다 1년 빠른 1953년생인 아리마데츠오 교수는 역사학자도 아닌 1977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방송, 광고, 문화산업 등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작년에 일본인은 어째서 자학적이 됐는가라는 책은 미국이 일본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 원폭 투하에 대한 반발심을 없애려 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발 가져줬으면 하는 죄책감 없이 신물나는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인 현실을 정반대로 보는 저서입니다.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했다라는 램지어를 옹호하는 책에 서문으로 등장한 램지어는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증언을 담은 나의 전쟁 범죄가 발간된 1983년 이후에 한국에서 피해 보상 청구가 나왔다며 한국의 의도된 거짓말로 의심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란 논문에서 중립적인 심판자인 양 위안부 문제에 대해 표면적으로 점잔을 빼던 램지어는 중립성 따위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거센 반발과 해명을 요구받을 때 램지어는 학문적 해명이나 반박을 단 한마디도 내놓지 못했는데요.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했다. 일본 독자에게라는 제목이 붙은 서문의 시작은 이상한 일년이었습니다라는 첫 문장부터 논리력은 없습니다. 보통의 대학 교수로 논문심사위원과 토론자를 포함해 전공자 몇 사람밖에 읽지 않는 학술 논문만 쓰던 자신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경험한 적 없는 이상한 일뿐이었습니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인들은 램지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처지를 올바로 직시하지 않는 것에도 분노했지만 최소한의 학자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것에도 분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하고도 중대한 글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를 살피지 않은 채 성급히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모습에 반발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은 피해자의 증언이지만 램지어는 그 증언을 깡그리 묵살하며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에 부합하는 논문을 쓰려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죠.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 정신 이상자를 보는 듯한데요. 중립성은 대놓고 포기한 듯한 램지어는 서문 후반부를 논란해 자신의 위안부 논문지론으로 채우며 반복했습니다. 전쟁터의 매춘 관련 직업은 국내 직업보다 확실히 위험해 수입도 높아 위안부가 고소득 매춘업이라는 위안부의 자발성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는 아리마 데츠오의 저서의 논지를 당시의 공문서에서도 위안부 사냥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며 두둔하며 나섰는데요. 1993년 8월 4일 수많은 자료 검토 끝에 고노다마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압적인 위안부 동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작가 모리카와 마치코가 3년간의 인터뷰를 토대로 집필한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에는 만 16세 된 1940년 가을에 하루코라는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일본인 헌병과 조선인 헌병, 조선인 형사에 의해 강제 연행 형식으로 위안부로 차출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자료로 남겨져 있는데요. 램지어는 어떤 경위로 작성됐건 간에 계약서만 존재하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법학자가 억압된 강박 상태하에 의사표시인지 아닌지를 따져 판단하는 법논리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상식 체계가 위안부 문제에서만은 위배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세상을 이상하게 치부하고 있는 모습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같은 날 한국에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 15일 행사 영상 속 당시 총리였던 백범의 기념사와 김구 선생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국민 삼창이 담겨있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화 대장 김창수에서 선생 역할을 맡은 조진웅의 인상 깊은 대사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니 하는 것이다. 내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 할 것이다입니다. 그 대사처럼 사는 배우 조진웅의 본명은 조원준으로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은 그의 부친의 조남이라고 합니다. 굳이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지만 살갑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저희 아버지 함자가 진자홍자 쓰시는데 멋있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랬죠. 아버지 이름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다. 우레진 수커동인데 강해 보이잖아. 내 외모와도 좀 어울리고.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라고 설명하는데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함자를 쓰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두 얼마나 신중하고 소신 있게 행동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천일 하루 전에 있었던 정부 주관 행사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나온 조진웅은
어떤 시국이 됐든 희망과 감동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편가르기 좋아하고 꼬투리 잡히기 쉬운 상징성에도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고 이후로 함께하고 있는 소신 행동에 관계자는 마케팅이든 그렇지 않든 잘 알려진 연예인이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스타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에는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 언론시사회에서 위안부 나비 배지와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를 단 조진웅은 배우 정진영 연출의 데뷔작 사라진 시간이 도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지만 일본의 무역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반일 정서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저게 어떻게 지도자일 수 있냔 말이지. 이거 경제 침략이잖아요. 초청은 받았지만 고사했어요. 시국이 이런데 하며 배우 아닌 평범한 국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의 배우는 사회적 발언을 피하는 것이 보통인데 다르다라는 인터뷰 질문에 그게 사회적 발언인가요? 전 걱정이 돼서. 그리고 배지는 예뻐서 다른 겁니다. 예쁘지 않나요? 나비 위안부 배지도 예뻐요. 두 개 다 달고 다닐까 싶어.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까 일본에 대한 발언은 화가 나서 화를 표현한 거고요. 사회적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건데. 미친 짓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우리나라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며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게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애국심 관련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조진웅은 입담도 좋아 농담처럼 뼈있는 말로 상대를 두 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천진하고 당당한 사회적 발언이 아니라는 말은 진심은 무조건 통용된다가 슬로건이라는 그의 지론과 부합하는데 감정을 속이지 않고 본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언급을 자처하는 이면에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성격과 이미지 때문인지 일본인 아니면 그와 상반된 독립투사 역을 오가며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연기와 캐릭터 필모그래피가 자리 잡혀가면서 거액의 CF 광고가 들어왔을 때 그 회사의 모태가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액수가 액순이만큼 포기 않고 그의 아내를 찾아갔는데 부창부수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남편에게 강요할 순 없어요라면서 지지했던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자 돈 앞에 소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단하다. 애국심이 대단하다라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 속사포 역할을 맡은 후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그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되어 카자흐스탄 현지로 가서 모셔오는 작업에 국민대표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그에게 국민 중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로 잘 알려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의 전력을 정비하려고 러시아로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탄으로 강제 이주돼 1943년에 순국했습니다. 그런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사단 참여 제안에 두말할 나위가 있느냐.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세상 모든 일은 뒤로 밀어놓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한다.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다며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그는 안장식의 사회를 맡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 한 배우의 소신보다도 못한 지식과 정보력의 학자임을 자처하는 램지어 무리는 역사와 진실을 호도했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종전기념일 운운하는 철없고 비틀린 인간이 신사참배하는 사진을 조롱하듯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미국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미국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일이라고 부릅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전승의 반대인 패전일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전혀 다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종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역사를 상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답습니다. 일본에서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전쟁이 끝나 축하해야 하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광복이 된 지 수십 해가 지났어도 일본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이념 이슈로 공격하는 자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잔혹할 정도의 숙청이 이후 국민대단결을 이끌어 국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생각하자면 미국인으로 일본 우익편에서는 램지어처럼 국가 정체성마저 허물어져가는 하수상한 시절에 늦었지만 한국 땅에 존재하는 현대의 부역자들의 국적부터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